오늘은 뭐 특별히 시장 이야기를 폭넓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뭐 시장에 단기적으로 좀 악재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해서 어떤 재료들인지 좀 살펴보고 이후에 이제 포인트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시장에서 좀 걱정하고 있는 거는 이제 미국 경제 지표들이 좀 일제히 안 좋게 나왔죠. 뭐 필라델피아 연은 지수 뭐 이거는 제조업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좀 부진하게 나왔고, 그다음에 뭐 경기 선행 지수라든가 미국의 주택 가격이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안 좋게 나왔거든요. 미국 비농업 일자리 뭐 하여튼 이외에 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러니까 고용 지표, 제조업 지표, 그다음에 주택 가격, 경기 선행 지수 이런 것들이 하루에 다 나왔는데 전부 다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따라 붙는 게 경기 침체 가나 보다.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되고, 하필이면 또 이날 우리나라 이제 무역 수지 이제 발표가 됐는데 수출입 동향 나왔는데 또 수출이 여전히 감소하고 있고 무역 적자 보고 있다라는 내용이 더해졌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정세 문제죠. 지금 이제 대만 문제에 관련된 발언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조금씩 좀 센 발언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이런 쪽에서 그러면서 파라다이스 주가인데 파라다이스가 이제 폭락을 하면서 주가가 빠지면서 이제 주식시장에도 관련된 어떤 긴장감이 좀 연결이 되는, 그러니까 이제 종목들이 워낙 종목수가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하락하게 되면서 투자 심리에 좀 영향을 주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스토리죠. 오른쪽에 보고 계신 게 테슬라고 왼쪽에 이제 보고 계신 게 이제 에코프로인데, 테슬라가 급락을 하면서 에코프로도 같이 좀 영향을 받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죠. 특히 이제 테슬라가 계속해서 가격 인하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추가적으로 가격 인하를 할 거다. 이러면 이제 투자자들 얼핏 생각하기에 저렇게 하면 공급하는 업체들한테 좀 싸게 공급하라고 압박 넣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의 상상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실제로는 뭐 자기네들이 마진 줄여서 하는 거니까 별 문제 없을 수는 있는데, 투자자들은 어쨌든 좀 연결을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테슬라가 1월에 쭉 치고 올라갔을 때 시차를 두고 2차 전지가 움직였거든요. 2차 전지 차트를 보시면 1월보다 2월부터 올라간 경향이 셌었잖아요. 테슬라는 1월부터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먼저 저렇게 빠지면 2차 전지주도 밀리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부담을 좀 갖게 됐을 가능성이 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FMC라는 큰 일정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금리 전망이 달라지고 있죠. 그러니까 당초는 5월이 확실하게 마지막이고, 그 다음에 한 7월부터, 빠르면 뭐 6월부터도 이야기 나온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7월부터 금리가 내려갈 거야 이렇게 봤었는데, 지금은 5월에 금리 올리고 6월에도 동결인데 6월에 추가 인상 확률도 적진 않습니다. 한 2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첫 번째 금리 인하는 9월로 미뤄지고 연내 3번까지 갔던 금리 인하 전망이 2번까지로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이번 FOMC 앞두고서 그냥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전망들이 조금씩 이제 수정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긴장감도 좀 이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결국에는 이것 때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시장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이 3월 10일 이후에 이틀 연속 빠진 적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이 좀 있다라고 보고, 특히 저 오늘 이제 신용 관련된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한투증권에서 당분간 신용융자 중단한다. 더 이상 신용 이제 못 쓰게 한다라는 거죠. 이것도 일부 이제 매수 수급으로 작용했던 건데 못 쓰게 된다라는 거는 반대로 이걸 줄여나가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 키움도 신용융자 관련된 어떤 비율, 뭐 이제 자본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낮출 거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상 신규로 안 하게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대로 신용 물량이 시장에서 이제 터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담을 또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부담을 준 데다가 뭐 이거 제가 뭐 계속 지난주부터 말씀드린 건데, ADR 높아지면 시장에 부담된다. 그러니까 이제 ADR이 이렇게 올라가고 하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상승 종목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재료 때문에 빠졌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 위치에 올라와서 이제 여러 재료들을 더 크게 확대 해석하는 그런 단계가 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오히려 이게 막 만약에 내려가는 단계로 바뀌게 되면 또 반대로 되겠죠. 뭐 경기 침체는 아니야, 인플레이션이 낮아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해석하게 되면서 바뀌게 될 건데, 어쨌든 위치상 좀 부담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급에서는 이제 제가 외국인들이 지수를 끌어올릴 힘을 쓸 수 있는 게 두 가지거든요. 현물을 매수하거나 선물 옵션을 활용하거나 뭐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이제 보여드린 게 이게 선물 동향, 6개월치 선물 동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무한정 계속 밀어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몇 달치부터 어느 날 만기 때부터 몇 계약 이런 걸 볼 필요가 없이
그냥 몇 달을 펼쳐놓고 봤을 때 한 사이클에서 늘어난 게 몇 계약 정도 되는지 줄어든 게 몇 계약 되는지 대충 이게 왜냐면 이게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라 좀 가늠을 하는 그런 데이터이기 때문에 뭐 그 정도만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딱 봐도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0끌까지 한 것 같다고 외국인들이 매수로.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더 끌어올릴 힘이 하나는 떨어진 것 같아서 시장에 추가적으로 밀어올리긴 좀 버거울 것 같다. 0끌 매수가 좀 뭐 그리고 반대인 경우도 지난번에 이렇게 내려왔을 땐 제가 또 반대로 외국인들이 너무 0끌에서 판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단계에서 외국인들이 조금 이제 끌어올리는 동력이 조금 줄어들어 있다는 점도 부담이 되죠. 근데 다만 여기서 이제 추세가 깨졌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게 이게 지금 전기전자 업종 매매 동향이거든요. 외국인 투자들의. 전기전자 업종 계속 사요. 이 중심에 삼성전자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포와 주도주가 완전히 망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뭐 추세가 끝났다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매물 나올 자리에서 재료를 해석을 해서 이제 매도가 나오는 과정이고 그 기간이 지나가면 또 이제 재차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관전 포인트를 보면 프레임이 뭘로 될 거냐, 그러니까 경기 침체 쪽으로 계속 일방적으로 갈 거냐,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는 신호로 볼 거냐, 이게 이제 계속 나오겠죠. 이건 뭐 연준 인사들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이거는 계속 한 제가 보기엔 2대1 비율 이 정도 침체로 봤다가 인플레이션 진정될 수도 있겠는데 1 정도 비율을 봤다가 그래서 이제 좀 공방을 벌이되 침체 이야기가 조금 더 자주 나오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단기로는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계속 붙들고 있으면 이게 이번 조정은 그냥 일시적인 조정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증시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이탈할 생각이 없다라고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뉴스를 확대 해석하는 일부 수급의 문제로만 작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2차전지 대장주들의 흐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이제 주봉상 마이너스 난 게 별로 없는데 이제 마이너스로 나고 그러고 나서부터 투자자들이 그 다음 주부터 과연 견딜 수 있겠느냐 아니면 이제 재차 회복이 될 거냐 2차전지 대장주의 흐름이 되게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가 만약에 계속 그냥 가버리면 상관이 없고 에코프로가 깨졌을 때 대안주가 나오게 되느냐 뭐 제약주나 반도체 이런 것들 그러니까 2차전지 쉬었을 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강하게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교차 관계, 시소 관계가 성립이 되면 뭐 시장은 그렇게 심각하게 빠지지는 않을 텐데 이게 이제 전체가 다 밀리는 상황이 연출이 되면 그러면 이제 신용 물량까지 터지면서 이제 코스닥 신용 잔고 높았던 종목들은 상당히 크게 다치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종목 구도를 좀 봐야 된다는 게 이게 이제 에코프로 주봉인데 보시면 주봉상 뭐 하락한 적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음봉이 나왔어도 그 상승하는 음봉이었으니까 이제 하락으로 가게 됐을 때 제가 보기에 핵심 주가는 54만 한 5천 원 되는 것 같거든요. 저 5주선 걸터 있는 거 5주선 깨지 않고 그 선에서 튕겨서 올라갔던 종목이니까 그래서 그 정도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 생각보다 더 많이 빠질 수도 있게 되고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 전에 상당히 강하게 올라갔다가 최근에 조정 보이고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대안주로 되거나 아니면 이제 반도체 이건 이제 한미 반도체 차트입니다만은 이런 어떤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일정 수준 이런 어떤 수급을 받아낼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2차전지가 쭉 가는지 그러니까 제일 뭐 이제 보시면 시나리오 A, B, C가 있는데 A하고 B는 지수는 어마어마하게 다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A는 2차전지가 도로 가는 거 B는 2차전지가 부진해도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비롯한 제약이랑 반도체가 받아주는 거 요거는 이제 괜찮은데 C 그러니까 다 깨지는 형태가 돼버리면 이제 신용 물량 터지면서 오후 1시 반 정도 넘어가게 되면 코스닥이 아무런 재료 없는데 이제 분차트가 뚝뚝 떨어지는 현상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요 구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뭐 이렇게 새로운 악재가 튀어나온 건 없고 뭐 정세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또 시간 지나면 또 해결될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거는 나올 만한 위치 그러니까 제가 뭐 일부러 막 ADR 얘기를 일부러 좀 자주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런 장이 올 것 같아서 좀 자주 말씀드렸던 건데 그래서 지금은 그냥 만약에 자리가 아닌데 조정이 나오면 그건 좀 무서운 건데 자리가 돼서 나오는 거라 가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 거죠. 참고로 저 ADR 어떻게 보냐고 모르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어저께 아예 그걸 올렸어요. 고릴라 리서치에 보시면 증시 분석 데이터에 ADR 보는 곳이라고 제가 저 링크 하나 걸어둔 거 있거든요. HTS에 안 나오는 증권사가 있어서 여기 보시면 되니까 뭐 오셔가지고 여기 이제 링크 참고해 보시면 이제 120에서는 부담,
80 밑으로 코스피 80, 코스닥 75 밑은 과매도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뭐 마감 브리핑보다 시장 이야기가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예, 이걸로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저도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하기, 예, 꼭 구독하기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좋아요도 꼭 한 번씩 좀 눌러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